그러면 REPL로 당분간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기 수업 내용에서 썼던 것들, 뭐 저장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여기 마우스 클릭 한번 하고, 디폴트 네임이라고 이 네임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한번 뭐 방학특강 첫째 날 자바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엔터 치면은 저장됩니다. 저장한 거 확인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버튼 있죠? 중간에 있는 거. 이거 클릭한 다음에 마이 리플스라고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저장되어 있죠? 클릭하면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을 거고, 연습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일 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로로 넘기는 연습장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이렇게 한 장 넘기면 그 뒤에 또 종이가 있죠? 그 종이는 크리에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연습장이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리플은 이렇게 쓰면 되고, 일단 이제 자바를 공부하러 왔죠? 수업의 좀 간단한 개요. 앞으로 진도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 출력, 그리고 변수, 함수,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기본적인 게 이 내용이고요. 뭐 이거는 다른 언어에도 있기 때문에 뭐 C 언어나 파이썬 하고 왔으면 자바에서 이런 다섯 가지들 어떻게 하는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예요. 객체 지향적 특징.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객체 지향이니까 당연히 객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리스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 그리고 상속,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자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객체 지향 언어에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라면은 이제 객체, 뭐 리스트, 클래스, 뭐 상속,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웬만하면 지원을 하는데 이 기본적인 요소에다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 얘네들의 기반이 되는 게 이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7대 3? 7대 3 정도? 아니면 뭐 이게 쉽다? 그러면 6대 4 정도로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 뭐 방학특강이라서 조금 촉박하기는 하지만 오늘은 출력, 내일은 변수, 내일 모레는 함수, 그 다음날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날 변수하면서 출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안 잊어버리게 할 거고,
그 다음날 함수하면서 이제 변수에 대한 내용 언급하면서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 특징적인 내용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게시판 만들기, 텍스트 게시판 생성하기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좀 이걸 함으로써 이게 기본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JDBC라고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또 JSP 그 다음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그런 웹페이지를 만드는 수업이 있죠. 자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건 웹개발 수업에서 진행되니까 이 내용이 잘 받침되어 있어야 다른 수업에서 집중을 잘 할 수 있겠죠. 어려움 없이.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거 모양을 외우시면 됩니다. 이 모양을 외워주세요. 진짜 이 퍼블릭이 뭐고 클래스가 뭐고 스태틱이 뭐고 이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 모양 자체 어떻게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 차이점은 뭘까요? 이 두 줄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 있을지. 들여쓰기죠. 들여쓰기. 그럼 이 들여쓰기를 왜 이 두 번째 줄에서 했는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중괄호가 하나씩 나오면은 들여쓰기를 하면 됩니다. 여는 중괄호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줄에서 들여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안 지킨다고 해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가독성 가독성 되게 중요합니다. 가독성 때문에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혼자 일할 거 아니니까 혼자 일해도 가독성이 떨어진다면 코드를 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맞을까요? 자, 1번, 2번.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나왔죠? 들여쓰기 하면 되고 여기 줄에서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들여쓰기 개수가 중괄호 여는 거랑 개수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줄 기준으로.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하면서 들여쓰기에 대한 설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페이스바로 2번 하면은 그게 들여쓰기 1번 하기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1번, 2번, 1번 했죠?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띄어쓰기 4번 했어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4번 했으니까 들여쓰기는 2번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문장이 감싸지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는 2개죠. 크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쓰려는 문장 앞에 중괄호가 나왔다. 그럼 그때 바로 들여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감싸고 있던 중괄호의 개수가 몇 개든 거기에서 한 개가 더 추가될 거니까. 그래서 초반에 들여쓰기는 잘 지켜야 됩니다. 뭐 C 언어도 마찬가지고 파이썬은 아예 들여쓰기가 문법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의 경우는 이 중괄호가 아니지만 파이썬은 이래요. 콜론으로 중괄호의 역할을 대체하는데 이 콜론이 나오고 나면은 뭐 이런 함수 정의한 게 나오면 들여쓰기 한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오류 메시지 나오니까.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거 맞을까요? 틀렸죠? 얘나 감싸지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는 2개로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들여쓰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을 감싸고 있는 중괄호의 개수가 이 문장의 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문장은 위상이 같죠? 그리고 이 2개 문장보다는 얘가 위상이 더 높고 얘보다는 얘가 더 위상이 높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 예측 한번 해보세요. 예측한 대로 나왔나요? 이번에는 2개 순서를 바꿔가지고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죠. 알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이 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점.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써져 있는 애들은 얘가 품고 있는 것들을 출력한다. 라는 거. 출력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system.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에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가로 짝이 안 맞죠? 소괄호는 열린 것만 있고 닫힌 게 없어요.
이때 실행하면은 에러 발생합니다. 닫는 괄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발생한 문제고, 이거는 소괄호뿐만 아니라 중괄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러 메시지고. 그러니까 중괄호는 닫는 괄호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연 게 있으면 닫아줘야 됩니다. 반영하면 되고. 지금 에러가 발생할 때마다 위치랑 에러 내용, 위치랑 에러 내용 이런 거 보고 반영을 했죠. 고쳤죠. 에러 메시지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고쳐야지 그냥 에러만 떴다 다시 코드로 온다, 이거는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나왔을 때 솔직히 영어라서 모를 수도 있죠. 뭐 요거는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에러 메시지에 뭐 익스펙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에러 메시지 나왔을 때 뭐뭐 익스펙티드 라고 나왔다. 그러면 익스펙티드가 의미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이게 나왔어야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겠어요? 뭐 없다는 뜻이죠. 반대로 unexpected라고 나온다면 없어야 하는데, 있으면 안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뭐 에러 메시지가 간단하니까 뭐 알겠다 싶은데, 얘처럼 이렇게 긴 게 나왔다, 그럴 때는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해가지고 또 검색을 해보세요. 에러 메시지도 검색을 하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정보가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중괄호를 정상적으로 안 닫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복사를 해보면, 나오는데, 자, 이렇게 글씨가 많은 거 있죠.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컨트롤 F 눌러보세요. 컨트롤 F키. 그러면 이쪽 근방에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복사한 에러 메시지 붙여넣기 하면은 지금은 이 문서내에는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몇 개 중에 몇 번째를 나타내는 건데 안 나왔죠? 그러면 이건 볼 필요가 없으니까 뒤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있으려나? 이렇게 하지 말고 세미콜론으로 해보죠.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게 없고 그런 건 마찬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한 개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팅 되고
읽어보면은 필요한 곳에 없다는 뜻이라고 나옵니다.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발생했을 때도 따로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문제를 알려드릴 건데, 문제 푸는 방법. 문제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코드가 나오죠? 혹시라도 안 나온다면, 잠깐 이게 인터페이스가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버튼이 있었습니다. 이거였나? 그래서 이 버튼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쇼코드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네요. 바로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 여기로 와서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B 그러면 이제 문제가 복사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달라 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출력하는 건데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는 거 들어있는 출력문을 10번 쓰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문제 풀고 실행해봐가지고 10번 나왔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